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세계 공인 보석 감정사 SE 다이아몬드 스티브 최 대표님 모시고요. 경제 이야기 풀어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석에 관한 여러 가지 재밌고 유익한 정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자, 벌써 또 2월입니다. 네, 네, 날씨가 또 굉장히 네. 따뜻해졌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되게 춥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러니까요. 아침 일어나 보니까 굉장히 좋아졌네요. 네, 네, 일단 활기찰 오늘은 것 같고, 그렇죠. 예. 오늘은 일단 경제 얘기인데요. 2월 첫날하고 1월 31일하고 공개시장위원회라고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면서 금리를 0.25%를 올렸거든요. 근데 네. 그때 당시 그러니까 1월 말부터 2월 14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CPI라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이제 경제 상황을 이렇게 쭉 보면은 굉장히 이제 물가가 잡힌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연준에서도 2월 달 공개시장위원회에서 0.25%로 올려서 현재 금리가 4%에서 4.5% 중간금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물가가 잡히니까 연준에서도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고 한 4%, 한 4.7에서 5점 미만으로 되게 경기 이제 금리를 중단할까라는 시장이 굉장히 환호를 했거든요. 네, 사실은 네. 희망 히어로라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금리는 안 올리고 이제 물가도 잡혔고 그러면은 이제 연착륙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연착륙이라는 얘기 뭐냐면은 경기가 이렇게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냉각되지도 않고 아주 소프트 랜딩이라고 해서 비행기가 착륙할 때 그 착륙하는 순간이 굉장히 소프트하게 잘 자기 착륙했을 때 저희가 연착륙이라고 그러고 그 경기가 안 좋아서 갑자기 냉각이 돼서 실업률도 막 올라가고 물가도 막 떨어지고 그런 걸 경기 하강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으로 1월 말까지는 봤는데 네. 1월 14일 날 사실은 소비자 물가 CPI 지수를 열어보니까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큰 차이 없이 6.4%로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1월 말일 날 0.25를 올린 것이 잘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지금 현재 오늘의 시장 상황이고요. 일단 네. 연준에서 2월 1일 날 발표한 내용을 오늘 좀 간략하게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 시장이 바뀌고 있고 또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세계 공인 보석 감정사 SE 다이아몬드 스티브 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935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세계 공인 보석 감정사 SE 다이아몬드 스티브 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이야기 풀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2월달 공개시장위원회 기자회견 내용을 제가 한 6가지 이렇게 간추려 봤거든요. 네. 일단은 2월달 초도 기존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는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서 0.25만 금리를 올려서 현재가 0.45에서 0.75. 그래도 사실은 2022년 3월부터 1년 사이에 거의 뭐 4% 이상을 올렸으니까 상당히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건 맞거든요. 그런데 네. 일단은 금리를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경기가 하강해서 물가를 잡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물가가 잡히는 것이 많이 안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급망에 문제가 있어서 물가가 올라간 부분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됐거든요. 네. 공급망의 병목이라든가 모든 시장 모든 국가가 다 리오프닝을 해서 공급망의 교란은 해소됐는데 다음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노동 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네.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소비가 증가되고 소비가 증가하면은 결국은 다시 또 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경제의 순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기존 스탠스는 유지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2023년도에는 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할 거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책 기반을 갖고 있는데 일단 2023년 올해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지나갔는데 네. 1월 달 소비자 물가가 일단 0.25, 0.65% 올랐고 1월 달 12월 달이 한 0.5, 6.5 정도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큰 변화 없다는 얘기는 아직도 물가는 내려오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 사이클을 예측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이제 연준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금리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이제 실업률이라든가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개인 소비율 그다음에 세계 정세 그러니까 그런 세계 정세라는 얘기는 지정학적 요인 같은 것도 보고서 금리를 결정하거든요. 그런 네.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복잡하고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금리를 더 올릴지 더 내릴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가 금리는 앞으로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베이비 스텝이냐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이렇게 그 올리는 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도 물가가 안전하게 잡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린다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 얘기를 사실은 믿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는 일단 연준이 베이비 스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금리를 더 많이 안 올리고 이 상태에서 멈추거나 아니면은 피봇이라고 그래서 금리를 좀 내리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시장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다시 시장이 활황화되는 것은 이제 주식도 좀 올라가고 있고 다시 부동산도 좀 살아나고 있는 느낌이 불과 한 2주 사이에 이렇게 변동이 폭이 되게 심해요. 네네. 그래서 불과 2주 사이에. 예, 불과 네. 2주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은 굉장히 전 세계가 똑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은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일일 경제 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QT 그러니까 긴축 완화는 끝낼 수가 없다. 앞으로 좀 더 할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 네.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도 계속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에 돈을 풀지 않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네. QT는 앞으로도 한 올해 안에는 계속해서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겠다는 뜻은 결국은 시중의 유통량을 좀 줄이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분명히 말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2%대 금리 이제 물가 상승률을 맞추는 것은 연준의 목표지만은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지 연준이 꼭 2%를 맞추려고 노력은 않겠다라는 말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네. 완화적인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네. 인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작년도 전체 물가 정도 2022년도가 물가 상승률이 거의 8% 정도 됐거든요. 네. 소비자 물가 보면은 지금도 6%, 6.5% 나온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물가가 쉽게 2%대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요. 네. 그랬을 때 지금 2월 공개시장위원회에 나오는 그 시점에 이제 시장에서는 연착륙이 있을 거다. 연착륙이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비행기가 착륙할 때 굉장히 소프트하게 착륙하는 걸 연착륙이라고 하는데 요 시점이요. 2008년 금융위기 바로 전 단계 2007년 3, 4월 달하고 지금 상황하고 거의 똑같다고 본다고 그래요. 네. 대자비가 네. 있다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가 사실은 갑자기 왔거든요. 근데 네. 2007년 당시에는 지금하고 똑같이 금리가 좀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거라고 연준도 그랬고 시장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와서 굉장히 금융시장에 혼란이 왔거든요. 근데 네. 지금 상황하고 비슷한 거는 금리가 지금 상단에 와 있는데 고용이 굉장히 좋다는 거. 네네. 그때도 사실은 금리가 높았는데도 고용 시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랬는데 네네. 그리고 불과 몇 달 만에 금융 위기가 왔어요. 그 리먼 브라더스라든가 이런 금융 시장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나면서 굉장히 아주 심각한 미국 경제가 완전히 다운되는 그런 한 30% 이상 다운되는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네. 그런 거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는 연착륙이란 말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때의 선행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연착륙으로 가는 단계인지 아니면은 금리를 좀 더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연준 입장에서도 복잡하고요. 네.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더 희망을 갖고 있는 이유고 그래서 주식이 좀 아직도 좀 올라가고 있고 금리도 채권 금리는 사실은 내려야 되는데 사실 채권 금리도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 네. 보면은 미국에서도 이제 달러 인덱스가 그동안에 한 102 정도 갔다가 다시 104로 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는 상황인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한 날은 2월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불과
2주 후에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1월 달 6.5인데 12월 달 6.5인데 1월 달에 6.4. 그러니까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그 이유가 뭔지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요. 서비스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서비스 네. 물가는 결국 인건비거든요. 네네. 인건비가 0.5%, 0.6% 올랐다는 얘기는 한 달 사이에 오르는 얘기는 계속해서 서비스 물가는 아직도 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결국은 노동시장이 뜨겁기 때문에 네. 결국은 서비스 물가도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면 결국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올라가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올라가면 다시 또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순환이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이제 고용 지표인데요. 네. 고용이 1월 달에 신규 고용이 51만 7천 명의 신규 고용이 생겼대요. 네. 사실은 빅테크에서 지금 해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빅테크라는 네. 아마존이라든가 뭐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큰 IT 기업들이 사실은 해고를 해서 한 몇만 명을 해고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비해서 신규 고용이 51만 명이 네.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굉장히 아직도 미국은 경기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지표상 나오고 있고요. 네. 다음에 또 CPI를 이렇게 6.5로 올린 것은 두 번째가 이제 주거 비용이 또 사실은 전달에 비해서 0.7% 올랐고 네. 전월에 비해서 한 7.9% 올랐다고 그러면 주거 비용은 아직도 계속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에너지도 사실은 조금 올랐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제 가스가 좀 오르는 현상. 저희가 배럴당 한 75불대였는데 지금 80불대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스가 조금 에너지 값이 좀 올라가고 전달에 비해서 한 2% 올라간 것도 지수를 끌어올린 거고요. 금리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4.5에서 4.75가 됐는데 3월달, 5월달, 6월달 공개시장위원회에서 0.5%냐 0.25냐를 지금 데이터를 보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데이터에 제일 중요하게 맞는 것이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하고 개인 소비 지출 PEC 이 세 가지 두 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정학적 요인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번에 시리아하고 터키 접경지에서 지진이 네. 발생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굉장히 세계 경제에 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을 거고요. 그것이 이제 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 부분도 또 연준에서는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세계 공인 보석 감정사 SE 다이아몬드 스티브 최 대표님과 함께 뭐 체감 경기가 굉장히 빨리 좀 변하고 있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동조화라고 할까요? 어떤 쪽이 좋으면은 또 같이 좋아졌다가 어떤 쪽이 나빠지면 또 같이 나빠지고 이런 경기의 순환이 굉장히 빨리 급격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월 달에 PPI라고 해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달에 비해서 이것도 한 6% 이상이 올라 0.7 한 달에 0.7% 올랐다는 얘기는 연으로 봤을 때는 거의 7% 8%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전에는 마이너스 0.1이었는데 지금 1월 달에 0.7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0.9% 물가 상승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네. 도매 물가 지수가 오르는 얘기는 결국은 또 소비자 물가도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1월 달에 그렇게 오르면 2월 달도 다시 또 물가가 CPA나 CPI나 PEC나 같이 또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어떻게 갈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네. 그것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 실업률하고 관련도 있어요. 이제 현재 실업률이 미국의 전체가 3.4%예요. 네. 시장 예측은 한 3.6% 정도 갈 거라고 했는데 3.4%면요. 54년 동안 이 실업률 체크한 중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의 현재 상태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위에서 봐도 뭐 실업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자발적인 실업이야 어쩔 수 없지만은 본인이 일하겠다 그러면은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다고 미국 시장의 경우가 그렇고요. 네. 또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이 이제 1월달 소매 판매라고 그래서 소매 판매 비율이 3%가 늘었대요 한 달 사이에. 그러면은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식음료 부분에서 한 7.2%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자동차가 5.2%, 그 다음에 가구가 한 4.3%가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네. 소비재들이 다시 또
소비가 많다 보니까 물건이 많이 팔렸고 소비자 가격이 올랐고 그래서 네.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1사분기에 2023년 1사분기 GDP 성장률을 2.2% 예상했다가 다시 2.4%로 상향 조절했다고 나와요. 그러면은 네. 소비자 물가 지수는 결국은 미국의 GDP의 7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가 큰 나라고 소비가 결국은 국가의 전 생산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GDP도 성장하는 건데 GDP 성장한 만큼 다시 또 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를 또 염려하고 있는 것이 네. 연준이나 이런 일반 경제학자들의 얘기고 또 시장 입장에서는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결국은 금리를 못 올린다든가 그러면은 금리를 이제 더 못 올리면은 결국은 다시 주식이 올라가고 부동산도 좀 올라가고 하는 쪽에서 또 좋아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 조화롭게 연준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가 또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네. 네, 다이아몬드 시장이 이제 2023년도에 한 6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어요. 큰 네. 이슈라고 볼 수 있어서 다이아몬드 시장도 좀 이제 그동안에 좀 침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3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생산량도 많이 줄었고 네. 또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굉장히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인구를 갖고 있고 다이아몬드 소비가 큰 나라가 팬데믹으로 굉장히 봉쇄가 아주 강화가 돼가지고 소비가 굉장히 줄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다시 이제 리오폴링을 하면서 한 6가지 정도가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든가 다이아몬드 소비 시장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왔는데 첫 번째가 러시아의 경제 제재가 어느 정도 뚫린 것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에서 경제 제재를 하면서 러시아가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알로사에 대한 제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공급량이 많이 줄을 거라고 해서 다이아몬드 시장에 좀 교란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러시아의 공급량은 사실은 30%지만은 사이즈가 작은 다이아몬드고요. 네. 좀 품질이 좀 낮은 다이아몬드를 많이 생산해요. 그렇지만 전체 생산량은 30%로 공급하기 때문에 시장 영향을 받지만 그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인도에서 다이아몬드 가공을 많이 하는데 러시아산 원석을 이제 수입하는 길을 텄다고 그러고요. 또 네. 벨지움도 또 러시아의 루피화를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두 나라에서 가공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은 러시아의 알로사 원석이 다시 또 시장에 들어오면은 공급량에 또 원화를 하실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네. 번째는 이제 미국의 소매 가격, 소매점이 얼마나 다이아몬드를 그만큼 판매하느냐가 또 두 번째로 이슈가 되었는데 미국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질 거고 또 작년 2022년도 연속으로 경기가 불황일 거라고 해서 소매점 입장에서도 재고량을 최대한 줄였다고 볼 수 네.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다이아몬드에 공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소매점에서 재고를 줄이다 보니까 그만큼 매출이 안 올랐고요. 그런데 이 소매점의 특성은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재고량을 좀 늘리는 것 같고요. 네.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은 재고량을 좀 줄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SE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도 일단 경기의 흐름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런 귀금속이라든가 이런 재화는 일단 생필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고 다음에 여유 자금을 갖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품목이라고 해요 저희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면은 좀 재고량을 줄이는 느낌. 그다음에 앞으로 좀 화랑일 거다 그러면 재고량을 늘리는 거. 그래서 미국 시장이 다이아몬드 시장의 거의 50% 60%를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네. 다이아몬드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두 번째가 되고요. 세 번째는 전반에 말씀드린 이제 중국 시장이 앞으로 얼마만큼 회복하느냐가 굉장히 다이아몬드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경기에도 그런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2월에 기해서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갑자기 오픈이 되는 바람에 부작용도 있고 뭐 코로나로 많은 생명도 잃었지만은 그래도 중국 정부가 신뢰 있게
계속해서 정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올해 한 상반기까지는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그것이 유지되면서 굉장히 경기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2022년도에는 중국 바이어들이 거의 시장을 참여를 못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을 거니까. 그래서 중국 바이어들이 참여하면서 다이아몬드 시장도 굉장히 화랑이 될 거고요. 미국 시장은 굉장히 이제 경제가 갑자기 발달하다 보니까 좋은 퀄리티, 좋은 상품들을 많이 소비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다이아몬드 시장을 많이 좌지우지할 것 같고 가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이아몬드 시장이 네 이렇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예상이 된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우리가 랩구론이라고 그래서 네. 사실은 이 랩구론이 처음으로 성공한 것이 1954년 미국에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 모터스에서 사실은 GE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처음으로 랩구론 다이아몬드를 생산했거든요. 네. 그때 당시는 벌써 한 80년 전인 70년 전인데 그때 당시는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어요. 네. 실험실에서 만드는 것이. 근데 이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줄면서 렉구론이라는 다이아몬드가 생성이 돼서 지금 세계 다이아몬드의 최대가 한 90%까지 다 공급하던 디비어스라는 회사가 사실은 지금도 렉구론 다이아몬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참 아이러니해요. 사실은 천연 다이아몬드하고 렉구론 다이아몬드는 사실은 공존할 수 없는 상관관계였는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면은 네. 그런 것이 지금 서로 공존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렉구론 시장이 사실은 이런 천연 다이아몬드 시장의 현재 상태가 한 3% 전체 시장 3에서 4%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앞으로의 이 렉구론 시장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천연 다이아몬드 시장도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렉구론 시장의 역할은 사실은 다이아몬드 시장의 민주화라고 그래요. 민주화라는 뜻은 렉구론 시장이 너무 비싸고 희소해서 네. 일부 계층만 갖고 있었던 건데 이제 렉구론이 나오면서 값이 일단 싸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갖고 계시지 못하는 일반 소비자도 다이아몬드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네. 민주화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조사하다 보니까 렉구론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일단 가격이 싸다. 네. 가격이 가격이 얼마나 싸죠? 천연 다이아몬드의 10에서 20%면 삽니다. 야. 예, 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첫 네. 번째가 저렴하네요. 저렴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선택한 이유가 비율이 한 37%예요. 음. 값이 싸서 일단은 선택을 하는 것이 첫 번째가 37%고요. 네. 두 번째가 25%인데 같은 가격에 큰 사이즈를 구할 수 있다. 네. 그것이 한 그렇죠. 네. 25%. 가격 부담이 네, 적으니까. 적으니까 큰 네. 사이즈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윤리적인 이유라고 해서 윤리적인 이유라는 얘기는 이때는 뭐 1980년도에 서아프리카에서 천연 다이아몬드를 채취하면서 내전이 많이 일어난 나라들이거든요. 그쪽에 네. 시리아이온이나 그런 모로코 같은 나라들이 내전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네. 당시에 정부군하고 반군하고 싸울 때 다이아몬드 자금이 반군 자금으로 쓰여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든가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런 네네. 쪽에서 일단 윤리적으로 다이아몬드가 독점화되면서 그런 쪽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윤리적이기 때문에 렉구론을 선택한다는 부분이 한 20%였고요. 네. 그다음에 환경에 이익을 주어서 선택한다가 한 18% 정도로 네. 이렇게 렉구론을 선택하는 이유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일단은 천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일단 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연 파괴는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네. 렉구론 같은 경우는 실험실에서 전기를 이용해서 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로 어. 이용하는 것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일단
하면은 탄소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탄소를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구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네. 탄소 생산량을 봤을 때 천연인 경우에는 100이면은 이 랩그론 같은 경우는 500 정도의 탄소 어. 배출량이 네. 나온대요. 그래서 환경 저는 면에서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따지면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음. 부분 때문에 이 렉그론이 앞으로 어떤 시장에 갈 건지가 또 네 번째고요. 네. 다섯 번째가 이제 산지 증명이라고 해서 원산지 증명이에요. 요즘에는 좀 새로운 또 이슈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이슈를 갖게 된 거는 이제 기성세대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덜 민감한데 MZ 세대, 네. 2000년대생들, 그 밀레니언 세대들은 그런 부분, 아까 얘기했던 환경이라든가 윤리적이라는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이슈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가 어디서 봤는지 네. 오리진을 많이 찾는 거고, 천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도 3년 전부터 ESG라고 해서 environment, 그다음에 social, government,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 구조 그런 거를 네. 많이 완화하고 또 친화 사회화하고 또 지배 구조도 오픈하고 그런 쪽으로 3년 전부터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이제 롤코론 시장하고의 이렇게 양립이라고 할까요? 같이 또 공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렉고론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어떻게 방법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간단하게 다 소스가 나올 수 있는데, 천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워낙 방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원산지 증명을 하는 거는 결국은 이 다이아몬드가 아까 얘기했듯이 윤리적이고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생성되었다는 프로세싱 프로그램을 앞으로 또 해야 될 거고, 그런 쪽으로 네.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네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천연과 그 만들어진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이 다이아몬드를 구별하기는 쉽나요? 일반적으로 눈으로는 구분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이 구분하는 방법을 왜 안 되냐면은 다이아몬드의 성분, 강도, 원소가 똑같아요. 랩에서 만드는 것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별 안 되고요. 그거를 구분하는 디텍터 머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 SE 다이아몬드도 그걸 구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값이 한 20%밖에 안 되니까 값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네. 일단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렉구론의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는 결국은 값이 좀 앞으로도 좀 하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네네. 있습니다. 뭐 이렇게 렉그론 다이아몬드가 이제 더 많이 관심을 받을수록 어쩌면 천연 다이아몬드가 더 결국은 귀하게 희소해져서 네네. 희소해지고, 사실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연 같은 경우는 지구에서 그리고 그라운드에서 채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환경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지구 환경이 결국은 망가지는 것을 서로 어떤 나라든지 다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환경이 망가지는 거 원치 않으니까 실험실에서 만드는 것도 그런 대안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 실험실에서 만드는 것이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결국은 탄소를 발출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가 양립을 해야 되는 거고 공존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정사 SE 다이아몬드 스티브 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이아몬드 시장의 여섯 번째 이슈 중에 마지막이 이제 드비어스하고 보츠와나가 계약을 맺는 것이 올 6월 달에 맺어야 돼요. 그게 보츠와나하고 드비어스하고 계약 기간이 10년씩인데 네. 원래는 2020년에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3년 미뤄져서 올 6월 말까지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보츠와나가 어떤 나라냐면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바로 위에 있는 나라고요. 보소 다이아몬드 시장이 굉장히 광산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네. 드비어스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전 세계의 광산 원석을 1960년대, 80년대부터 2000년도까지 전 세계의 90%를 공급하던 오. 나라예요. 그래서 네. 드비어스가 보비어스의 본사는 영국에 있지만 공장 헤르쿼터를 다 보츠와나로 이전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츠와나가 국가 정부가 드비어스의 지분을 15%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15%의 지분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 조건이 이제 전체적으로 발표는 안 되지만은 보츠와나에서 원석을 더 많이
가공을 해서 세계 시장에 내보내야 되고 보츠와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계약 조건을 굉장히 많은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게 만료가 6월 말까지고 지금 보츠와나하고 드비어스의 계약 관계가 이렇게 됐는데 이 드비어스가 생성된 연도가 1888년도에 태어났고요, 만들어졌고 현재 드비어스의 근무하는 종업원이 2만 명 정도 된대요. 네. 그러니까 그 드비어스가 굉장히 전에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지금도 유명한 회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드비어스가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원석을 공급하는 양이 25% 정도는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되고 드비어스고 두 번째가 알로틴이라는 호주 회사고 세 번째가 알로사라는 러시아 회사고요. 아까도 그래서 첫 번째는 러시아 회사 알로사를 얘기한 것이 네.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로 해서 공급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세계 다이아몬드의 공급량인데 그래서 드비하고 보츠와나가 어떻게 계약을 맺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든가 다이아몬드 시장의 구조가 좀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리비어스 입장에서는 보츠와나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거기에 지금까지 투입된 것이 워낙 많고 또 공장 가공도 보면은 다 보츠와나에서 이루어져서 지금 세계의 연마 센터라는 곳이 벨기움, 그다음에 이스라엘, 인도 같은 곳으로 그동안에는 원석을 다 수출했었는데 이번에 보츠와나에서 요구하는 것이 글로 갈 원석을 보츠와나 국내에서 다 만들어서 직접 뉴욕이나 홍콩으로 수출을 하겠다는 쪽으로 이제 계약 조건을 내세운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되면은 유통 구조가 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현지에서 생산까지 해서 바로 시장을 내다 보니까 유통 경로가 많이 단축이 되면은 결국은 다이아몬드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네. 여섯 번째로 드비어스와 보츠와나의 계약 관계, 마케팅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 시장도 앞으로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게 10년마다 이렇게 예, 계약이 리뉴를 하는 거예요. 리뉴가 리뉴를 해서 되고. 그러니까 네. 10년마다 그 매출이라든가 그 조건을 보면서 그 결국은 보츠와나의 이 국가 이익에 합당하도록 계약이 간지한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다이아몬드 시장은 어느 정도 이렇게 랩그론하고 천연하고 이제 공존하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드 시장인데요. 골드가 오늘 시세가 1,850불대를 왔다 갔다 해요. 지난달에 왔을 때가 1,920불이었는데 네. 조금 한 4% 정도 내렸어요. 내린 이유는 다시 또 달러가 강해지고 있어요. 네. 달러 그쵸. 인덱스가 지난달에 102였는데 오늘 쪽으로 보니까 한 104 가까이 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달러가 강해진다는 얘기는 전반에 얘기했듯이 미국이 금리를 조금 더 상단으로 올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달러가 강해지다 보니까 금이 조금 약세로 돌아섰고요. 네. 일단 이렇게 물가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렇게 금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 부분이 조금 활성화되면은 좀 물가가 부분이 좀 올라가는 거고 그 부분 좀 약세되면은 좀 물가가 좀 내려가는 거고요. 그래서 금은 조금 약세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상단으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실버 같은 경우가 한 네. 21불 지난달에 비해서는 조금 한 5% 이상 떨어졌네요. 실버가 네. 사실은 프리미엄이 좀 있어서 실버가 거래하기가 조금 요즘 어려워졌네요. 그래서 실버 같은 경우가 값은 내렸지만 실질적으로 살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또 내린 값에 사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일단 유통에 하려고 그러면은 실버 자체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유통 비용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플래티늄도 지난달에 한 1,050불까지 갔다가 현재는 한 920불로 다시 그것도 한 5% 이상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금속 같은 건 기금속 같은 경우는 달러가 세지면은 조금 약세로 가는 거고 일단 물가가 잡히면서 그 달러가 약해지면은 금리를 좀 내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 달러가 되면은 조금 약금이 되는 그 느낌이 네.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뭐 경제 이야기 해봤고요. 자.